아라리 사람들. (2025년 9월) 통권 제343호 발행일 2025년 9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 기획관 발행처 우편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0일 전화 033-560-224 자치 소식. 정선아리랑 세계를 품다. 50주년 맞이한 2025 정선아리랑제 9월 25일 화려한 막 오른다. 어느덧 반세기 50회를 맞이한 정선아리랑제가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정선 공설 운동장 일대에서 정선의 전통을 넘어 정선 아리랑이 세계로 향하는 특별한 축제로 진행된다. 제50회 정선아리랑제는 정선아리랑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축제의식, 주제공연, 경연 경창대회, 창작 초청 공연, 전시행사, 체험행사 등 12개 부문 108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오는 9월 25일 남면 거칠연 사당에서는 정선 아리랑의 근원 설화에 등장하는 칠연들의 애국충절을 기리며 군민들의 안녕과 국민고향 정선의 발전을 기원하는 칠연제례 및 기로연이 진행된다. 특히 공설운동장 메인 무대에서는 정선 아리랑제 반세기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정선 아리랑의 전통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현대적인 감각과 기술을 접목하여 관광객과 군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대축제의 장마련을 위해 뮤지컬 아리아라리 공연, 정선 아리랑,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을 비롯한 정선 아리랑 예능 보유자 300여 명의 정선 군민들이 참여하는 대합창을 선보이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연출되는 개막 공연과 함께 초대 가수 전유진과 손태진의 축하 공연, 불꽃놀이 등 화려한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 이튿날인 9월 26일부터는 대한민국 아리랑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를 비롯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리랑 소리꾼 발굴을 위한 전국 아리랑 학생 경창대회와 함께 정선 아리랑 명창 공개 공연,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9월 27일에는 정선 아리랑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5월 정선 아리랑 앤서 행사 중 한강에서 선보인 정선 아리랑의 전통을 잇는 뗏목 시연으로 대도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한 뗏목 제례 및 시연 이 조양강에서 진행되며 또한 9개의 면 지역 특성을 살린 길놀이와 전문 퍼레이드 팀이 참여하는 멋과 흥이 넘치는 아리랑 퍼레이드가 준비되어 있어 정선 아리랑제를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감동적인 볼거리가 새로운 시각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9월 28일에는 주말을 맞아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아리랑 팔씨름 대회를 비롯한 아리랑 줄다리기 대회를 비롯한 전국 아리랑 아동 청소년 합창대회, 아리랑 명창 공연 등이 진행된다. 정선군과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은 반세기 50주년을 맞이한 정선 아리랑제가 군민들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아리랑의 선율과 정선의 멋이 어우러진 정선 아리랑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정선군의회 8월 의원 간담회 개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발의. 정선군의회 의장 전영기는 8월 12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을지연습 위문계획,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 등이 다뤄졌다. 또한 의원들은 9월 개최 예정인 제309회 임시회 운영을 위해 조례심사, 민간 위탁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예산결산 및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세부 추진 일정을 확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준비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발의가 논의됐다. 송수옥 의원은 정선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전 광표 의원은 정선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제9회 정선 강변가요제 여름밤 음악과 축제의 열기 가득 음악과 함께한 군민과의 특별한 추억. 여름철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음악축제인 제9회 정선 강변가요제가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정선읍 조양강변 둔치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가요제는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 내 숨은 음악 인재 발굴을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9번째를 맞이했다. 개막식에서는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의 시작으로 라이브 문화 공연, 초청 가수 무대, 이벤트 게임, 경품 추첨,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개막 무대에는 스페이스 A, 전초아, 차수경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여름밤을 뜨겁게 달궜다. 이어진 9일 본선 무대에서는 엄선된 본선 진출자들이 치열한 경연을 벌였으며 고구려 밴드와 가수 나예원의 특별 공연. 이 더해져 지역 주민에게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대상 수상자들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이,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 영모 추진위원장은 무더운 여름밤 정선강변에서 펼쳐진 음악 축제를 통해 모두가 힐링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 활성화와 음악 인재 발굴에 힘써 더욱 발전하는 정선 강변가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정선 강변가요제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광복 80주년 한국문화의 날 기념 정선 아리랑 카자흐스탄서 감동의 무대 고려인 후손과 현지인에게 감동 선사.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수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광복 80주년 한국 문화의 날을 맞아 고려인 후손들과 함께 정선 아리랑 떼꾼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정선 아리랑 세방화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선의 소중한 문화 자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재단은 고려 민족중앙회 AKNC와 정선 아리랑을 기반으로 한 문화교류 업무 협약을 맺고 초청을 통해 협약 이후 첫 공식 교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첫 공연은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에서 열렸으며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관리인으로 일했던 곳으로 공연에 앞서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다큐멘터리가 상영됐고 이후 떼꾼 무대가 올려져 고려인 후손과 현지인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두 번째 공연은 알마티 메가센터 야외 무대에서 한국 문화의 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정선 아리랑 갈라 공연과 함께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은 전통 아리랑의 선율과 역동적인 무대에 박수를 보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일제강점기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의 후손이며 오늘날 이들은 현지에 뿌리 내리고 있다. 이번 공연은 그들에게 아리랑이라는 고향의 노래를 되찾아주는 시간이었다. 특히 아나스포라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번 초청은 잊혀진 뿌리를 되찾고 서로의 마음을 잇는 상징적 교류가 되었다. 최종수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연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후손들에게 위로와 자긍심을 전하고 잊혀진 민족 정체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정선 아리랑이 동포와 동포, 지역과 지역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국민고향 정선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토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정선 정암사 계산문화재 치유와 화합의 축제 성욕 천년 사찰 화합의 울림. 정선 정암사에서 열린 2025년 정암사 계산문화제가 지난 8월 3일 사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계산문화제는 자장율사 정암사 창건 1380주년을 기념하여 치유와 명상을 주제로 전통 불교 의식과 현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불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관광객 등 4천여 명이 찾아 정암사의 역사와 문화, 자연의 가치를 함께 나눴다. 첫날에는 계산제가 정암사 특설무대에서 엄숙하게 봉행되었으며 순국선열과 광산 노동자를 기리는 한백산 위령제가 전통 범패작법으로 진행돼 깊은 울림을 자아냈으며 만항제 산상화원에서는 시인 안도현과 음악가들이 함께한 문학 토크 콘서트 한백산 풍류, 말과 멋이 큰 호응을 얻었다. 둘째 날에는 자장율사의 삶을 현대 예술로 풀어낸 정암사 문화유산 발굴 프로젝트와 클래식 협연으로 채워진 산사음악회, 현대 무용으로 불교의 마음을 표현한 시무도 마음을 찾아서 공연을 선보여 사찰 공간을 치유와 예술의 장으로 전환시켰다. 마지막 날에는 한백산 다양성의 날이 진행되어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나누는 따뜻한 화합의 무대를 완성했다. 천웅 정암사 주지 스님은
정암사 창건 1380주년을 맞아 전통 재래의식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며 야상화가 만개한 한백산과 함께 어우러진 이번 행사가 정선의 여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했다. 2025년 중등부 진로 콘서트 레디 액션 개최. 레디 액션. 꿈을 실행하는 순간. 정선구는 지난 8월 2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7개 중학교 청소년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중등부 진로 콘서트 레디 액션을 개최했다. 이번 진로 콘서트는 2025년 정선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각 학교의 현황과 운영 정책을 고려한 진로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고 단순한 교육이 아닌 문화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학생들은 진로 콘서트를 통해 진로 선택과 미래 설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양한 직업과 진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진로 콘서트에서는 영화 범죄도시를 제작한 강윤성 영화감독이 명사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기까지의 과정과 인생의 스토리텔링, 창의성의 조건 등을 소개하며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자기개발, 삶의 자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선구는 이번 진로 콘서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하며 꿈찾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해와 도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는 청소년들이 교실을 벗어나 문화 속에서 미래를 탐색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사북청소년 장학센터 Wisdom 바다의 시작 캠페인 실시.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사북청소년 장학센터 센터장 황진호 청소년 운영위원회 Wisdom 은 지난 8월 24일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사북읍 일대에서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근절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되었다. 바다의 시작 캠페인은 거리의 빗물바지를 통해 무심코 버려진 담배꽁초가 강과 하천,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경각심을 전하기 위한 전국적인 환경 캠페인이다. 넛제, 나치 효과를 활용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일상 속에서의 작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살기 좋은 사북 만들기 파비와 연계하여 교통통제 하에 진행됐으며 곳곳에 빗물바지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실외 바닥 부착용 스티커를 활용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바닥 벽화를 설치하였다. 사북 청소년 장학센터 청소년위원회 Wisdom 은 작은 메시지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독자마당 아리랑의 뿌리 정선아리랑 서덕웅 아라리 명예기자.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가장 상징적인 민요로 우리의 유전자 속에 뿌리 깊게 각인되어 뼛속까지 스며있는 영혼의 소리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리랑을 입으로 부르지 않고 가슴과 영혼으로 부른다고 이야기한다. 영혼으로 부르는 아리랑의 가락은 상고시대 하늘에 제사하던 제천 의식에서 시작되었는데 동이족은 수천 년 동안 한자 문화권에 속하여 그들의 글자를 사용하였지만 민족의 고유 언어인 생활 언어 속에 민족의식이 스며있어 같은 한자를 쓰지만 소리가 다르고 말이 달랐다. 그리고 우리의 옷과 중국의 옷은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음식이 다르고 음식 내절이 달랐다. 그들은 물을 끓여 차를 마시지만 우리는 숭늉을 마신다. 주거생활 역시 그들은 평상 문화이고 우리는 온돌 문화이다. 이렇게 그들과 전혀 다른 동이족의 생활 풍습을 기이하게 여겨 서진의 진수가 쓴 삼국지는 위, 촉, 오나라의 삼국시대 정사로 사마천의 사기와 한서 그리고 후한서에 이어 중국의 24정사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의 역사서로 동이족의 상고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등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으로 오늘까지 전해온 것이다. 하늘에 제사할 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무속료, 무가를 불렀는데 이 무속요가 궁중가요, 상층가요와 백성의 생활에 필요한 민요, 하층가요로 발전하였다.
궁중가요는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하층가요인 민요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5년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위원들의 조사로 보고한 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135호에서 정선아리랑은 사설의 문학성이나 선율의 음악성에서 가장 예술적인 것이라고 공인한 바 있다. 그래서 모든 아리랑 중에 아리랑이다라고 했다. 정선아리랑은 음악적으로는 전 강원도적인 기층음악이다. 그럼에도 정선의 아리랑으로 특화하여 불리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정선 지역의 소리로 특화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고 주변 지역에서도 이를 용인하는 것은 고려 유신과 정선 지역민이 직접 경험한 충격이 노래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제의 뗏목아리랑이나 춘천의 의병아리랑으로 특화된 것과 같다. 야사에 기록된 아리랑은 조선말 황현의 매천야록에 1894년 고종 황제가 궁궐에서 밤마다 전등을 켜놓고 광대들을 불러들여 아리랑 타령을 즐겨 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26년 나온 귀의 영화 아리랑은 일제강점기에 나라와 농토를 빼앗기고 살 수 없어 조국을 떠나 만주벌판과 하와이 등으로 정처 없이 유랑하는 민족의 원한과 강압에 항거하는 불씨를 팔도강산에 뿌렸다. 이와 같이 아리랑은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져 오면서 민족의 슬픔과 애환뿐 아니라 환희와 희망으로 신명을 돋아주는 삶의 활력소 역할을 다해왔다. 1970년 10월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1회 전국민 송내술 경연대회에서 정선아리랑이 미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이듬해 11월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를 지정하고 12월에 강원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정선군은 1976년 제1회 정선아리랑제를 봉양초등학교에서 개최하였고 이후 반백년이 지나 2025년 제50회 정선아리랑제가 9월 25일부터 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정선군은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정선아리랑을 진용선의 추억의 박물관에 전시 보관 중이던 아리랑 자료들과 같이 2008년부터 강원도를 통하여 문화재청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신청 목록에 올렸으나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사무국이 국가별 인류무형유산 등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할당 건수에 제한을 두기로 함에 따라 정선아리랑을 제외시키고 2009년 가곡, 대목장, 매사냥 등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 신청 목록에 올렸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선아리랑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리랑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이유였다. 흔히들 대한민국의 3대 아리랑을 진도, 밀양, 정선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는데 다른 지방의 아리랑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선아리랑이 누락된 것이다. 행인지 불행인지 2011년 6월 중국이 아리랑을 비롯한 조선족 전통 민요와 풍습을 중국 국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지한 사한민족 아리랑연합회 김영갑 이사 등 몇몇 인사들이 아리랑을 이용한 또 다른 동북공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파주 봉일천고등학교 1학년 동아리반 학생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와서 중국이 아리랑을 훔치려 해요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문화재청은 2012년 1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으로 먼저 심사받을 수 있도록 아리랑을 등재 신청 목록에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등 노력을 가해 기존 강원도 정선 지역의 아리랑으로 제한했던 부분을 후렴구가 아리랑, 아라리오로 끝나는 일련의 노래군으로 확대해 지역과 시대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2012년 6월에 등재 신청을 했다. 다각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열정으로 2012년 11월 5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가 아리랑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12월 6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최종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5년에는 정선군 아리랑센터를 건립하여 상설공연장과 아리랑 박물관을 갖추었고 동시에 정부는 특별법으로 기능보유자 지정 없이 아리랑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2020년에는 아우라지 강변의 유네스코 아리랑 등재 10주년 기념비가 5.4m 높이의 크기로 국내외 40개 단체 아리랑 보존의 명의로 제막되었다. 제50회 정선아리랑제를 기해 명실공히 정선은 아리랑의 메카로 우뚝 솟은 것이다. 노인의 지위는 국가적 자존심이다. 그레이 물결의 파고를 바라보며 장영기 아라리 명예기자. 부처가 아직 시타르타 왕자였을 때이다. 부왕에 의해 화려한 궁궐 안에 갇혀 살던 그는 몇 번이고 궁궐을 빠져나와 마차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곤 했다. 처음으로 궁궐을 빠져나갔을 때 그는 어떤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병들고 이가 몽땅 빠지고 주름살투성이에 백발이 성성하여 꼬부라진 허리로서 지팡이에 몸을 지탱하고 서 있던 그 사람은 떨리는 손을 내밀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옹얼거렸다. 시타르타 왕자가 깜짝 놀라자 마부는 노인이란 워낙에 그런 거라고 왕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시타르타 왕자가 소리쳤다. 정말 안타깝도다.
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젊음이란 자만심에 취하여 늙음을 보지 못하는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놀이며 즐거움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금 내 안에 이미 미래의 노인이 살고 있도다. 너희는 혁명을 꿈꾼다. 젊은 시타르타가 사람 사이의 모든 차별을 없애겠다며 시작한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간디의 노력을 생각해보라. 간디는 빼어난 용기를 발휘하여 인도를 외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신분제도라는 엄격한 장벽이 지배하던 인도의 낡은 편견을 뒤엎으려고도 노력했다. 그 대가로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에브라함 링컨 이후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프랑스 대혁명과 러시아 혁명 이후로는 평등권의 요구가 세계 전역에서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현실화되었다. 우리 시대는 더 원대한 주장을 내세워야 한다. 루소 이후 어린아이에 대한 여론은 변하기 시작했다. 어린아이 속에 장래 어른이 들어앉아 있다. 삶은 움직이고 변화하며 발전하는 것이지 정체된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남존여비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나. 지금은 그 반전으로 여성 상위 시대로 남자들이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계층별로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약자는 어린아이, 환자, 노인이다. 어린아이는 아직 자신의 의지와 힘이 없는 시기다. 어른의 돌봄이 절실한 때다. 어린아이를 집에 두고 돈벌이를 나간 사이 화재 사건으로 무참히 어린아이들이 잔혹사를 당한 것은 어른의 책임이다. 병원 복도의 건의는 약한 환자들을 보라. 보호자가 없이는 불가한 약자들이다. 생산과 수입이 없는 노인들을 보라.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그저 견디어 내는 것이 노인이다. 자식이 있어도 양로원에 갇혀 마냥 기다려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노인들도 있다. 나는 정선 장례 예식장에서 무연고자 마지막 배웅 프로그램의 봉사자로 참여한 적이 있다. 가족이 있어도 해체되어 아내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자식들은 부모가 사망해도 찾아오지 않아 이름과 사진이 걸려 있어도 외롭게 혼자 죽어갔다. 부모가 죽어도 자식이 찾지 않아 무연고자 장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 투쟁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최후의 권리다. 젊은 청년들은 부모의 재산을 놓고 빨리 증여하여 달라고 압력을 가한다. 그러나 아직 노인들은 힘을 규합하여 임금 투쟁할 직장도 없고 생산에 참여할 힘도 없고 지위도 없으며 압력을 가할 부모도 없는 최고 약자며 빈자이다. 요즘 그나마 휴지를 줍고 청소하는 시니어들에게 월 30만 원짜리 일자리를 주어서 감사한 일이다. 젊은 날 산업전사로 독일에서 월남에서 외화벌이로 이 나라를 살리고 고속도로를 닦은 세대다.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산업전사들, 그렇다고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들처럼 독립투사의 후손들 같이 대우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OECD 국가 중 GDP 대비 13위권에 해당한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하위 노인 대우는 국가적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닌가?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 기본소득은 보장되어야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물론 복지적인 면에서 정선군은 앞서가는 면도 있지만 먹고 살아가는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인간은 강물같이 흘러간다. 계층별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맞았지만 노인의 지혜와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 상호 상생 협력하는 것이 디지로그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소금이라는 박범신 작가의 소설책에 나오는 경구다. 나는 젊어봤다. 너는 늙어봤나? 서유석 가수의 노랫가락이 머리에 스쳐가는 아침이다. 와와기자단 공사. 잠시 머물렀다가는 간이역이 돼도 좋다. 나저녁 카페 추억 찾아 매달 1만 명 북적. 박경일, 정선구나와 기자, 북평면. 잠시 머물렀다가는 간이역이 돼도 좋다. 그대 부디 한 번만 정차하여라. 이원 시인의 조우다. 나전역이 커피 향기와 함께 전 국민의 추억을 싣고 돌아왔다. 나전역에는 국내 1호 간이역 카페가 있다. 이 카페는 요즘 정선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무조건 찾아야 하는 성지가 됐다. 이곳을 방문해 과거와 조우하는 관광객은 한 달 평균 1만여 명. 이들은 그리움을 마시고 생각이 훌쩍 커 떠난다. 정선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보고 싶다 정선아가 보고 싶다 나저녁 카페로 패러디되고 있다. 나저녁 카페에 들어서면 추억이 바람처럼 일어선다. 곰삭은 시간의 향기가 넘쳐난다. 오래된 난로,
하얀 벽에 걸린 태극기, 열차 시간표와 비둘기호 승차권까지 옛날 나전역 사진과 비교를 해봐도 거의 변화가 없다. 기차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민트색 창틀과 타는 곳, 나가는 곳. 표지판을 바라다 보면 생각의 발길은 벌써 과거로 향한다. 열차 타고 첫사랑을 찾아 떠나가 볼까? 카페 실내는 옛 승강장 모습과 대합실 감성을 그대로 살렸다. 기차를 기다리던 대합실은 손님이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는 장소로 변신했다. 손님들은 기차표를 사듯 커피를 주문해 마신다. 이 카페의 대표 메뉴는 나전역 크림커피다. 쌉싸름한 곤드레나물 향과 달콤한 크림커피의 조합이 예사롭지 않다. 마시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난다. 맛있게 먹는 팁 하나. 섞지 말고 곤드레가 들어있는 크림부터 마시면 쌉싸름한 곤드레 맛, 진한 커피 맛, 고소한 우유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 카페는 정선 농특산물인 곤드레, 사과, 오미자 등을 활용한 메뉴 개발로 지역과 상생하고 있다. 여행이 끝나면 추억과 기록이 남는다. 이곳을 다녀간 여행객의 SNS와 블로그에는 복고풍 성지를 구경한 소감이 경쟁적으로 올라온다. 나저녁 카페에 가서 맛 힐링하고 왔어요. 간이역이 주는 정겨움에 놀랐다. 하지만 맛에는 더 놀랐다라는 글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얼마나 맛있으면 그럴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결과 나저녁 카페는 쟁쟁한 식당들을 제치고 정선 지역 맛집 5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2024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간 정선 지역 맛집을 분석한 결과다. 정선 지역 맛집 1위는 메밀촌 막국수 고한읍, 2위는 강원랜드 우남정 베이커리 카페 사부급, 3위는 회동집 정선읍, 4위는 한백산 돌솥밥 고한읍이다. 나저녁 카페를 운영하는 주민사업체는 나전, 카니발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다. 평범한 하루가 축제처럼 즐거운 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은 이름이다. 정현인 나전역 카페 대표는 다녀가신 손님이 그 맛과 감동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다. 나전역 카페가 지역 상권과 동반 성장하며 북평면을 맛집 순례지로 카페촌으로 만들고 있다. 벌써 북평면 작은 마을엔 카페가 9개나 들어서 성업하고 있다. 나전역은 사진 맛집으로도 통한다. 특히 MZ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옛 시골 간이역 풍경을 그대로 간직해 카메라를 들이대는 족족 인생사진을 건진다. 역 전체에 복고풍 감성이 넘쳐난다. 카페가 된 간이역 기차도 다닌다지. 낭만 소설 같은 추억 담은 나전역 사진과 함께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전역에서는 빨간 지붕을 인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92 드라마 모래시계 1995가 촬영됐다. 카페 앞에는 바로 기찻길이 있다. 나전역은 1969년 10월 15일 문을 열었다. 전성기도 잠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대한석탄공사 나전광업소가 폐광되면서 영무원이 없는 가난한 간이역이 됐다. 모두에게 잊혀질 만큼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다. 드디어 2020년 11월 20일 나전역은 국내 1호 간이역 카페로 재탄생하면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이 카페는 간이역이 주는 따스함도 부족해 추억과 맛이라는 감성을 더 입혔다. 탄탄한 스토리와 맛있는 먹거리가 결합하면서 정선의 명물이 됐다. 이제 카페 시그니처 나전역 크림커피는 정선을 대표하는 맛의 대명사가 됐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마술 같은 공간의 재탄생이다. 나전역 카페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평면을 정선 관광의 허브로 성장시키고 있다. 나전역 카페가 문을 열면서 북평면 주민의 동심도 열차와 함께 돌아왔다. 열차를 타고 다닐 때는 낭만이 칙칙폭폭 깃든 시절이었다. 그 기차는 낡고 느렸지만 정선 장날이면 북평면 주민의 설레는 마음을 한가득 싣고 다녔다. 북평면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갔다. 매일매일 달리는 세월과 사진을 찍었다. 한때는 여기 그렇게 커 보였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는 참 왜소하다 싶다. 추억을 품고 싶은 그대 부디 나전역에서 한 번만 정차하여라. 알쓸세잡 17. 상속세 개편의 뜨거운 감자.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김관중, 현암, 세무회계사무소. 2025년 세법 개정안 발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실제 상속받은 몫에 대해 과세해서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자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경제신문지에 실린 상속세제 개편안 관련 기사 내용 중 일부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줄곧 유산세 방식을 고수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유산취득세를 도입하자는 뉴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과연 75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쟁점으로 부각한 문제일까? 그렇지는 않다. 유산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다. 즉, 유산세는 피상속인 사망자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는 유산 중 취득해 자기 것으로 만든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이 되겠다. 가령 돌아가신 분의 유산이 30억 원인데 그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얼마씩 나눠 가지든 상관없이 3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현행 유산세 방식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현행 상속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에서 5억 원 이하 20%, 5억에서 10억 원 이하 30%, 10억에서 30억 원 이하 40%, 30억 초과는 50%가 적용된다. 위 사례를 보면 유산세 방식의 30억 기준은 얼핏 최고세율 50% 적용 대상처럼 보이지만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한도 법정 상속 비율 해당 상속재산가액과 자녀 공제 등 기타 일괄 공제 5억을 고려한다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최소 30%의 한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배우자와 자녀 수에 따라 이보다 더 낮은 상속세율 적용도 가능해진다. 세대 간 부의 무상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것인가부터 시작해 매긴다면 부과 기준의 공정과세라는 측면에서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 과세라는 측면에서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 총수의 사망에 따른 그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재벌기업의 지배력이 문제가 되면 이에 호응하는 언론들이 앞다퉈 다뤘던 내용인 것이다.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경론이 항상 뒤따랐다.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도 배우자가 생존하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며 금융재산 공제나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더한다면 18억 원까지도 공제는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과포장된 현금 재산 등을 고려한다면 배우자 공제 등을 현실화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최소 5억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하고 일괄 공제도 5억에서 8억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걸어 중산층 이상 가정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 상속공제 개정을 통해서도 최소 18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 일반 서민들이 상속세를 내기란 쉽지가 않다. 소정의 절차. 시인 전윤호. 태어났으니 살아야지. 살았으면 행복해야지. 언젠가 떠나야 한다 해도 뭘 더 바래. 이별도 주고. 절에 왔으면 절을 해야지.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원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태어난 이상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소정의 절차입니다. 허무한 퇴장들이 많은 요즘 아쉬운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나의 한여름의 교정. 임대빈, 정선읍. 야, 방학이다. 왁자지껄 소라는 기적과 같이 왔다. 달콤한 꿈과 함께 사라지고 끝없는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장렬한 태양. 한가하다 못해 정막이 감도는 교정. 장렬하기에 눈부시고 한가하기에 평화롭다. 돌아오라, 소렌토, 솔로미오. 칸천해가 울려 퍼지면 교정은 금세 정막을 깨고 오수의 기지개를 편다. 운동장 가이엔 새학시 하얀 엉덩이 살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여 내숭을 떠는 해바라기. 윗동네 남봉꾼 왕벌이 찾아와 간지리니 까르르 웃다 더 참지 못해 배꼽을 잡고 하늘대며 웃음을 터트리는 코스모스. 말없이 보고만 있던 백일홍은 어느새 숙기의 볼이 빨개지고 함처럼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 세상사 나 몰라라 줄지어. 열병식을 하는 개미군단. 길인 듯 아닌 듯 들어가는 개미 한 마리 나오는 개미 한 마리. 길인 듯 아닌 듯 물고 들어가는 개미 한 마리 물고 나오는 개미 한 마리. 나의 한여름 날의 방학은 속절없이 가버린다. 나의 한여름 날의 젊음도 청춘도
속절없이 가버린다. 북카페. 인생은 짧고 월요일은 길지만 행복은 충분해. 지음 김용택. 편행곳 테라코타. 감상편 김장현 아우라지 독서회. 친절하지 않은 수수께끼. 시집이다. 호기롭게 시집을 선택했다. 시에 대해 내가 뭘 안다고. 흘러가는 저기 저 흰 구름에게 마음을 실어주면 이 세상 처음이었던 내가 보인다. 처음은 다 화냈다. 김용택 처음은 다 화냈다 중에서 첫 시를 읽고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처음은 다 화냈다. 처음은 다 화냈다. 이 문장이 계속 마음에 맴돈다. 2번, 3번, 4번을 읽어도 저 문장에 자꾸 마음이 간다. 나에게 처음이란 어떤 의미길래 에잇 모르겠다. 책을 서가에 꽂고 다른 책들을 한참 들여보다가 어느새 다시 이 책 앞에 와 있다. 내일은 누군가에게 건네보라. 내가 여태껏 본 적이 없는 미소를. 내일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내가 연민을 느끼고 있던 사람을. 내일은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라. 너의 하루를 밝게 빛나게 할 사람에게 무조건 친절한 인사말을 건네보라. 너의 감정을 드러내라. 미첼 마크 내일 중에서. 잠깐 멈춤. 이 책은 시인 김용택의 인생 백시이다. 0세부터 100세까지 삶의 순간들을 한 편의 시로 담아냈다. 그랬다. 내가 몇몇 시들에 빠져든 이유는 그 나이대를 지나며 쌓인 경험과 감정 때문이었다. 이것이 무슨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시간도 없다면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 여유 중에서 46번 시다. 즉 46살의 인생을 한 편의 시로 나타낸 것이다. 46살을 지나온 나는 저 시의 마음을 안다. 저 시의 투정과 불안과 한탄을 나는 안다. 47번 시까지 읽고 잠시 멈추었다. 48배 삶은 어떤 시일까?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다. 한 장만 넘기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잠깐 고민하다가 책장을 덮었다. 결말을 아는 드라마처럼 싱거운 건 원치 않기에 48번째부터는 내가 직접 써내려간다. 인생은 짧고 월요일은 길지만 행복은 충분하기 때문에. 화암동굴 앞 K카르스트 전시관으로 구경 오세요. 최종근 K카르스트 전시관 관장. 카르스트 전시관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참 볼만 하네요. 예, 전시관이 북평면 항골의 광물정보센터 안에 있었는데 지난달 이곳으로 옮겨왔어요. 주말에는 방문객이 400명 이상 다녀갔어요. 2023년 6월 17일 개관하였던 카르스트 전시관이 화암동굴 앞 구향토박물관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전시관 시설이 위치한 장소는 우리나라 고생대 캄브리아기 석회암을 대표하는 풍촌 석회암의 기원지로 지질학적 의의가 크며 화암동굴과 연계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카르스트란 석회암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모든 경관을 지칭하는 말로 정선의 카르스트 관광지로 개발된 곳은 민둥산 돌리네, 화암동굴, 동강 붉은 뿅대, 백봉령 카르스트 등입니다. 원래 카르스트라는 말은 이런 석회암이 빗물에 녹으면서 형성된 지형이 잘 발달한 슬로베니아 지방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정선은 전체 면적의 57%가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에서 석회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랍니다. 이 전시관 설립 목적은 정선군 자연관광의 핵심 소재인 석회암 지형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시설을 확보하여 정선군의 지리적 특성을 정립하고 자연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담할 공간 확충과 강원고 생대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글로벌 지오파크 등재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지질공원 지오파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장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스스로 활용해 지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K카르스트의 역할은 정선군의 자연환경과 석회암 지형을 소개하기 위한 전시관 겸 연구소, 세계 유일의 동굴퇴적물 전시실, 전국 최초의 지리학 특화 도서실, 한국 석회암 지형 연구의 선구자 서무송 교수 기념실, 전국 대학의 지리교육과 지질학과 등 관련 학과 관련 학술 교육 단체의 현장 답사, 베이스캠프로 활용합니다. 전시실 내용을 보면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인 정선, 영월, 평창, 태백 4개 시군에 발달한 주요 카르스트 경관을 드론으로 촬영한 대형 사진을 출력하여 마치 경관 위를 비행하듯 몰입감 있는 공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3개의 주요 동굴 사진과 4개 시군에 속한 평창 백룡동굴,
정선 화암동굴, 태백용현동굴, 영월 고시굴의 사진을 연결하였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동굴 퇴적물 전시관으로 낙하, 종유석 신점, 동굴 진주 외 동굴 속 특수한 환경에서 형성된 퇴적물 25점을 확대경이 부착된 개별 진열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리학 특화 도서관은 관람객이 휴식과 도서 열람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약 7천여 권의 지리학 관련 도서를 소장하고 서고에는 전문 서적을 보관하고 로비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여행 책자, 지리학 탐사 잡지 등이 있으며 특히 2025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정선의 카르스트 경관 책도 볼 수 있습니다. 2층은 동굴 체험관으로 움직임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미디어 공간으로 조성하여 감각이 살아있는 동굴 여행을 주제로 관람객이 동굴의 신비로움을 더욱 재미있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끝으로 K 카르스트 전시관이 잘 활용되어 우리 고장이 석회암 연구의 메카로 우뚝 서고 또한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오셔서 정선의 생활인구 확보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길 12-1 이학주의 정선 이야기 21. 고기잡이에 녹아있는 정선 사람들의 삶과 예술적 재능. 이학주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 원장. 철렵, 이웃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의 휴식. 정선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산이 보이고 마당을 나서면 강이 보입니다. 비탈밭에 올라도 도랑을 건너야 갈 수 있고 삼굿을 해도 강에서 삼껍질을 벗겨야 했습니다. 정선 사람들은 하루도 강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강가에 집을 짓지 않아도 강은 늘 가까이 있지요. 물 깃고 빨래하고 목욕하는 장면은 일상입니다. 그중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강을 대했던 일은 고기잡이였습니다. 집에서 멀리 강을 내려다보면 언제나 고기 잡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쁜 농사일 중에도 그랬고 한겨울에도 고기 잡는 사람들이 보였지요. 정말 틈만 나면 정선 사람들은 강으로 나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쩌면 유일한 단백질 보충 근원이 물고기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물론 토끼, 개구리도 많이 잡았지만 물고기가 가장 보편적인 육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강냉이 보리밥에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일 수 있다면 행복했지요. 철렵 많이 댕겼지. 여기는 서댕골이라는 데 있어. 거기에 가 고기 잡아가지고 인제 반두 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많이 그랬지. 사부급 직전리에 사시는 고성윤 남 1947년생 씨가 2017년 7월 12일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정선 세시풍속에 실렸습니다. 매운탕도 끓였지만 주로 어죽 또는 원반죽이라는 음식을 해서 나눠 먹었습니다. 원반죽은 냄비나 솥에다가 장을 풀어 간을 맞추고 물고기는 밀가루를 묻혀놓고 쌀을 조금 넣어서 끓인 음식입니다. 한 그릇씩 먹고 나면 정말 배부르고 좋았지요. 맛도 일품입니다. 물고기에 밀가루를 묻혀 끓이면 물고기 뼈가 부드러워졌어요. 철렵은 정선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호미 씨시할 때도 철렵해서 놀았고요. 복날에도 철렵해서 더위를 식혔지요. 친구들 몇 명 뜻 맞으면 철렵을 했습니다. 이렇게 철렵을 자주 했던 이유는 강에 가면 언제나 원하는 만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에 가면 물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았거든요. 옛 신선들의 그림이나 한가하게 노는 모습의 그림에는 언제나 철렵이 있잖아요. 정선 사람들도 강에서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노는 철렵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만큼 물고기도 많지만 휴식이라는 상징이 강의 이미지와 맞았기 때문입니다. 철렵을 통해 이웃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삶의 휴식은 참 좋았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가져주는 고기잡이. 어렸을 때 가끔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강에 다녀왔는지 무척 큰 물고기 2-5마리를 주루마기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큰 물고기가 물었는데 남생이가 줄을 끌어갔어. 그러면서 아쉬워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아마도 만낭 땅주낙을 놓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정선에서는 땅주낙을 만낭이라 했지요. 긴 줄에다가 여러 개의 낚시를 달고 중간중간에 돌을 매달거나 눌러 강바닥에 놓았다가 아침에 건져 고기를 잡는 방법이지요. 그곳에 물고기가 물면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남생이나 자라가 가끔 낚싯줄을 끊어 놓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만낭을 놓았습니다. 미끼는 지렁이나 참지름이 참종개를 썼습니다. 참종개를 침지름이라 했어요. 지렁이를 쓰면 작은 물고기가 많이 물리지만
참종개를 잡아 미끼로 쓰면 맥이 뱀장어처럼 큰 물고기가 잘 물렸습니다. 저녁에 어둑해지면 쳇바퀴에 돌아가면서 감아놓은 만낭주를 꺼내고 미끼를 낚시에 꿰어 강가로 가서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어디 놓았는지 돌을 꺼내 바위 위에 올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깜깜해지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잠을 자면서 기대가 큽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떤 고기가 물렸을까? 아주 커다란 맥이나 뱀장어가 물렸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밤을 지나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빨리 물고기를 건져 손질 후 가져와야 어머니가 국을 끓여 주거든요. 그런 희망과 달리 대게 빠가사리, 탱수, 메기, 모래무지 등 잔 물고기 약 20마리 정도가 전부이지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그렇게 바라던 뱀장어도 물립니다. 뱀장어는 온통 만낭주를 감고 휘돌아 빼기가 힘들지요. 그날은 정말 신이 납니다. 그렇게 잡은 물고기는 강가에서 손질하고 버드나무 꾀앵기, 꿰미 애 끼워 불이 나게 집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잡은 고기를 아침밥을 준비하시는 어머니께 드리지요. 고깃국이 아침 밥상에 오릅니다. 가족들이 내가 잡은 물고기로 밥을 먹는다는 사실에 마음 뿌듯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와 삼촌도 고기잡이의 달인이었습니다. 긴 대낚시 하나 들고 쳇바퀴 하나 허리에 차면 준비는 끝입니다. 물이 무릎쯤 잠기는 여울에 서서 대낚시를 놓았다 들기를 하면 잠깐 사이에 게리, 갈견이 갓 쳇바퀴에 가득했습니다. 물론 이 고기는 술안주로 고추장에 찍어 회로 먹거나 가족들의 밥상에 올려졌습니다. 가끔 저녁에 그물을 쳤다가 아침에 건져오기도 했고요. 이처럼 정선에서는 가족 공동체 유지에 물고기잡이가 한몫하였습니다. 고기잡이 방법에 담긴 현장 적응력. 여울에서 두 손을 모아 강복판을 향해 물을 열심히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나 마나 보쌈을 놓았을 겁니다. 보쌈은 요즘 어항이나 통발처럼 고기를 잡는 방식인데요. 국그릇에다 보자기를 씌워 구멍을 뚫고 물속에 담가놓는 방식입니다. 그 속에는 된장이나 송장 꼬내기, 미끼를 잡아 찍어 넣습니다. 송장 꼬내기는 잠자리 유충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두었다가 건지면 보쌈 속에는 쉬리가 가득 들었지요. 바위 낚시도 재밌습니다. 정선은 대나무가 흔하지 않아 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긴대를 가져와 파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대나무는 낚싯대로 많이 쓰였지요. 그러나 대나무를 사오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강 주변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낚싯대로 만듭니다. 약 1m나 조금 더 긴 길이로 합니다. 그 끝에다가 낚시 하나를 달고 미끼를 끼워 바위 앞에다 대든가 바위 아래에 난 구멍에 찔러 넣습니다. 그러면 그 바위 속에 있던 물고기가 물지요. 보쌈이나 낚시가 혼자 고기를 잡는 방법이라면 셋 이상이 모여야 고기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밤고기 뜨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밤고기 쏜다라고도 했는데요. 밤이면 고기의 활동이 느릿합니다. 고기도 잠을 자는가 봅니다. 그러면 관솔로 횃불을 만들어 들고 물속을 비추면 고기를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러면 반두나 작살로 고기를 잡습니다. 어렸을 때 물에서 첨벙이고 넘어지면서 어른들을 따라다녔던 추억이 뚜렷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한 고기잡이는 반두질이었습니다. 반두질은 혼자도 할 수 있고 3명이면 더 좋지요. 혼자 할 때는 허리에 다래끼를 차고 작은 바위를 흔들어서 잡았고요. 3명 이상이면 지렛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큰 바위를 흔들어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샵놓기, 살쿠놓기, 그물놓기, 약풀기, 꽝 터뜨리기, 얼음 꽝 놓기 등 참 많은 고기잡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물고기에 빗댄 최고의 예술작품. 정선 사람들은 감성과 감정과 사유의 힘을 진정 노랫말로 잘 풀어냅니다. 정선의 물이 좋아 그럴까요? 아니면 정선의 자연과 어울릴 줄 아는 마음씨 때문일까요? 산이든 물이든 나물이든 인생살이와 버무려 내는 데는 도가 텄지요. 일상으로 고기를 잡는 현상을 사랑으로 치환하는 데도 선수였습니다. 고기 잘 무는 납작 꼬내기는 납작돌 밑에 살고 처녀 잘 무는 꼬내기는 내게도 있네. 강바닥에 물고기는 꼬리를 툭툭 치는데 장광에 큰 애기는 바가지 장단만 친다네. 정선아리랑 가사 사전 내에 전하는 사연입니다. 고기 잡는 낚시 미끼에 빗대어 처녀와 총각의 만남을 나타냈고요. 애정 표현을 아무리 해도 꼼짝하지 않는 큰애기, 처녀를 물고기가 꼬리치는 장면과 바가지 장단을 대조해서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참 단순한 표현 같지만 그 표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꼬내기, 미끼를 꼬드긴다라는 유사 언어로 바꾸어 노랫말로 나타내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고요.
물고기 꼬리 치기를 바가지 장단치는 장면으로 재치 있게 바꾸어 나타냈습니다. 아무리 다가가도 못 본 척, 안 그런 척하는 처녀의 심정을 정말 잘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총각이 가진 심정과 행동도 아주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정선 사람들은 모두 시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두 줄에 담아낸 정선 사람들의 삶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훌륭하고 멋진 표현이 나온 배경은 정선 사람들이 자연과 얼마나 잘 동화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정선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고기잡이 관련 상황도 잘 녹아 있습니다. 정선 아라리의 고기잡이 상황을 담아 최고의 예술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이학주. 정선 임계면 물내리 출생. 임계중학교 졸업. 성균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대 교양교육원 강사, 광주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선의 맛 20일. 사과과제. 이혜영 정선맛 연구회 회원, 솔밭 및 농원. 가을거지가 끝나갈 무렵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눈이 조금씩 날릴 때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나에게 반딧불이 같은 음식이 있다. 설 명절이 오기 전 시간을 내어 만들어 항아리에 담아두고 겨우내 귀한 손님이 오실 때면 내어주시던 귀한 음식 과즙. 지금에야 먹을 것이 너무 많아 모든 것이 흔하지만 내가 어린 시절엔 집에서 만들지 않으면 먹을거리라고는 밥, 옥수수, 감자밖에 없었다. 명절, 생일, 잔칫날이나 돼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에 명절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매일매일이 명절이고 생일이며 잔칫날이다. 그래도 과즙은 여전히 나에겐 귀하고 그리운 음식이다. 주로 곡물가루나 곡물, 과일 등으로 조청, 설탕, 꿀을 넣어 만든 것을 한과라 한다. 이 중 입산이 있는데 찹쌀바와 가루를 반죽하여 납작하게 밀어 기름에 튀긴 뒤 집청을 묻혀 옥수나 쌀, 견과류를 입혀 만든 것을 입산이라 한다. 과즙은 옥수수가루나 밀가루를 반죽하여 쪄서 구워서 조청 시럽에 담갔지만 나는 쉽게 튀겨서 만들어 보았다. 지금도 시골에서는 겨울이 되면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어 항아리에 담아놓고 겨울이 다 지나갈 때까지 먹기도 한다. 엄마는 옥수수가루와 밀가루에 들기름, 대추, 생강, 계피가루를 넣어 포슬포슬하게 반죽하여 시루에 쪄서 가마솥 뚜껑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과즙을 만드셨지만 나는 요즘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함께 쉽게 만들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게 엄마의 지혜와 나의 솜씨를 더하여 사과즙을 넣어 기름에 튀겨보았다. 입에 넣었을 때 사과 향 가득히 풍기는 달콤하면서 향긋한 사과 과즙을 만들어 기억에 남는 간식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사과 과즙. 재료. 옥수수가루, 밀가루, 사과주스, 대추즙, 계피가루, 들기름, 청주. 즙청재료 옥수수 조청, 물엿. 1. 옥수수가루, 밀가루, 계피가루, 소금을 넣고 잘 섞은 후 들기름을 넣고 손바닥으로 비벼가며 고루 섞는다. 2. 체에 내린 이래 재료에 사과즙, 대추즙, 청주를 넣고 섞듯이 버무린 뒤 치대어 반죽을 만든다. 3. 만든 반죽을 비닐팩에 넣어 3시간 이상 숙성시킨다. 4. 반죽을 도마에 밀어 2번 접은 후 밀기를 3번, 4번 반복한 뒤 넓게 밀어 놓는다. 5. 넓게 밀어 원하는 모양으로 썰어 포크로 구멍을 내준다. 속까지 잘 익고 조청이 잘 배이게 하도록. 6. 즙청 만들기. 냄비에 조청과 물엿 2:1 비율로 넣고 거품이 날 때까지 끓인 후 불을 끈다. 7. 팬에 기름을 넣고 약한 온도에서 재료를 넣고 점점 센 온도로 하여 노릇노릇하게 튀겨낸다. 8. 만들어 놓은 즙청에 칠해 재료를 넣고 버무려 건져 완성한다. 위의 레시피 저작권은 정선맛 연구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힘내라 정선댁 08. 우울증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고향 음식 전문점을 차렸어요. 사북에 태국 음식점을 오픈한 조람이다 씨. 글 사진 권혜경. 2025년 1월 정선군 내 다문화 가족 수는 16개국에서 온 250여 가구로 다문화 가정은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정선으로 이주하여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찾아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들의 용기와 도전적인 삶을 공유해본다. 사진 사부금 내에서 오픈한 식당 조타이. 라미다 씨 부부의 도전과 희망의 공간이다. 사북 번화가에 지난 7월 문을 연 태국 요리 전문점 조타이. 화려한 간판 대신 소박한 외관을 지녔지만
문을 열면 고향 태국의 향신료와 따뜻한 미소가 맞이한다. 식당 주인 조람이다 38씨는 태국 북동부 부리람에서 나고 자라 지금은 정선군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가는 결혼 이주 여성이다. 라미다 씨는 쌀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서 네 남매 중 둘째로 자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집안일을 도우며 농사일을 거들었다. 이후 수도 방콕에서 생활하며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을 키웠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2017년 찾아왔다. 한국으로 결혼해 이주한 친구를 만나러 정선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 조윤진 49씨를 만난 것이다. 당시 조윤진 씨는 강원랜드에 근무하고 있었고 시동생이 운영하는 사북 시내 호프집을 통해 두 사람이 인연을 맺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남편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여행 안내를 자처하며 낯선 땅을 찾은 라미다 씨와 친구를 위해 정성을 다했다. 이후에도 남편은 사북에서 태국 부리람까지 24시간 넘게 걸리는 먼 길을 찾으며 그들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결국 2018년 11월 라미다 씨는 정선댁으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정착 과정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과 결혼 이주 여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외로움을 달랬다.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교류하며 친구를 사귀었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하나씩 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복지회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문을 닫으면서 배움과 교류의 기회가 끊겼다. 가장 힘든 시기였다. 라미다 씨는 그때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외로움이 컸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다. 남편 조 씨는 아내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민했고 결국 사회생활이 해답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라미다 씨에게는 다행히 요식업 경험이 있었다. 방콕에서 3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이 그의 자산이었다. 부부는 고민 끝에 태국 음식점을 열기로 했다.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제주도까지 직접 찾아가 여러 태국 음식점을 탐방하며 연구를 거듭했다. 그렇게 탄생한 곳이 바로 조타이다. 식당 문을 연 지 한 달. 아직 손님이 붐비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는 식당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라미다 씨는 식당이 안정되면 고향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함께 메뉴를 개발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더 큰 꿈도 있다. 언젠가는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가족의 보금자리로 꾸미고 싶다는 것이다. 라미다 씨에게 정선은 단순한 생활 터전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무대다. 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정선의 시집와 정착하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은 꿈을 키우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그에게 정선은 제2의 고향이다. 사북의 작은 태국 요리 전문점에서 피어나는 그의 도전과 희망이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된다. 내 몸을 깨우는 요가 스트레칭 웰니스 로그인 16. 바쁜 농사철 피로감을 덜어줄 건강 스트레칭. 장은미 라인 아카데미 대표. 수학으로 기쁨이 가득한 가을, 간단한 건강 스트레칭으로 더 활기차게 보내세요. 모든 동작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목 이완 스트레칭. 바르게 앉아 상체를 곧게 세우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감싼 머리는 오른쪽을 향해 지그시 당겨오며 반대쪽 어깨가 따라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르게 앉은 후 머리를 45도 회전시킨다. 손으로 머리를 잡아 당겨주고 양쪽을 번갈아 가며 10초씩 진행한다. 주의!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강도를 낮춰 진행하고 등이 굽은 상태로 진행하게 된다면 어깨 결림이 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체를 바르게 세우고 진행한다. 효과! 상부 승모근 이완에 도움을 주고 원인 모를 편두통이나 눈이 침침한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어깨 스트레칭. 바르게 앉아 상체를 곧게 세우고 어깨의 긴장감을 뺀다. 오른쪽 손을 등 뒤로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한다. 반대쪽 손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잡아 가슴을 더 확장한다. 손이 잡히지 않거나 어깨와 팔에 부담감이 온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며 천천히 호흡하며 10초간 머무르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주의! 50견이 있거나 회전근개 파열이 된 경우는 가급적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효과! 굽은 어깨를 교정하여 어깨의 피로감을 덜어준다. 옆구리, 허리 스트레칭. 양발은 어깨 넓이로 열어 바르게 서고 양손을 깍지를 끼어 기지개를 하며 하늘을 향해 뻗어 10초간 유지한다.
어깨가 불편하게나 목에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팔꿈치를 굽혀 진행하도록 한다. 깍지 낀 손을 그대로 유지하며 오른쪽을 향해 밀어내 10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진행한다. 깍지 손을 풀고 양손은 바닥을 향해 내려가 10초간 유지하며 가능하다면 무릎도 서서히 최대한 펴낸다. 주의! 급하게 식사를 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는 것과 같이 근육도 마찬가지다. 몸을 크게 움직이는 동작으로 급하게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놀랄 수 있고 갈비뼈와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다. 가능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효과: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어 피로 회복과 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주고 옆구리와 허리 근육을 이완해 움직임에 편안함을 준다. 무릎 스트레칭. 나지막한 의자에 바르게 앉아 양쪽 다리를 펴낸다. 무릎과 발끝이 일직선이 되게 하고 양쪽 발끝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내며 10초간 유지한다. 같은 방법으로 발끝을 밀어내 10초간 유지한다. 상체는 가능한 만큼 아래로 내려가 허리가 이완됨을 느끼며 10초간 유지한다. 주의! 낮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냈을 때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면 꼭 바닥에서 진행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한다. 효과: 하체 근육을 이완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무릎 근처의 근육들을 발달시키는 효과가 있어 관절의 사용을 줄이므로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정보마당. 김영하 작가 북콘서트. 왜 책을 읽는가? WITH 밴드판. 책을 읽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수많은 콘텐츠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그래도 책을 읽는 이유는? 일자,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시간 14시에서 16시. 위치 가족센터 대강당. 신청 정선 군립도서관 누리집. 문의 563-6777 또는 560-4088. 9월 독서의 달 문화 프로그램 안내. 문화 프로그램. 인문학으로 맛보다 세상을 바꾼 음식 이야기. 매주 목요일 19시. 3층 평생학습관 배움 일실. 와인, 치즈빵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음식 인문학 강연. 정대권 작가 북토크. 네모가 되기를 빌고 빈 세모. 9월 6일 토요일 2층 북카페 14시. 사랑과 상실 그리고 회복을 주제로 한 북토크. 김영하 작가 북콘서트. 왜 책을 읽는가? 9월 20일 토요일 14시 가족센터 2층 대강당. 음악 공연으로 소통하는 참여형 강연. 책 한 권 마음 한 줄. 9월 2층 북카페. 추천하고 싶은 책 한 줄 문장 엽서 쓰기. 책 읽는 가족. 9월 자료실. 가족회원 도서 대출수. 상위 5가족 선물 증정. 봉인해제 연체 탈출. 9월 자료실. 자료실 방문. 연체 도서 반납 대출 정지 해제. 어린이 프로그램. 이야기 속 이야기야. 9월 13일 토요일 13시, 15시 가족센터 2층 대강당. 어린이를 위한 그림자 판타지 극. 이랬는데 요래됐음당. 9월 매주 토요일 14시에서 16시 어린이 자료실. 슈링클스 종이로 만드는 그림책 키링 만들기. 나만의 미니북 만들기 XR 책놀이. 9월 매주 일요일 14시에서 16시 어린이 자료실. 다문화 동화 콘텐츠 XR 놀이와 미니북 만들기. 꼭꼭 숨겨진 흔적을 찾아라. 9월 27일 토요일 어린이 자료실. 도서관에 숨겨진 힌트를 찾아 문제를 풀고 선물 받기. 따뜻한 동행, 치유의 시작. 정선 군립도서관. lib.joongseon.go.kr 033-563-6777. 정선의 9월 농업정보. 식량작물. 상순. 조생종 완전 물떼기. 이삭팬 후 30에서 35일경. 종자받을 논 자비삭 뽑기 및 피살이. 쓰러진 벼 묶어 세우기. 벼멸구 밀도 높은 필지 보완 방제. 밭작물 적기 수확. 중순. 종자받을 논 자비삭 뽑기 및 피살이. 중생종 완전 물떼기. 이삭팬 후 30에서 35일경. 조생종 벼 수확 작업. 출수 후 45에서 50일. 밭작물 적기 수확 건조. 양질 퇴비 만들기 및 가을 녹비작물 재배 준비. 호맥. 하순. 종자받을 논 자비삭 뽑기 및 피살이. 적기 벼 수확 작업.
출수 후 45에서 50일. 콤바인 회전 속도 지키기. 종자용 400회 1분. 고구마 조기 수확 및 출하. 보리 파종 준비. 종자 확보. 원예 및 특작. 상순.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및 생리장애 예방. 고추 수확 및 건조 조제. 고추 병해충 방제. 총체벌레, 담배나방, 탄저병. 과실 수확. 추석 출하용 저장 관리. 사과, 포도. 사과 중생종 작색 관리. 추석용 과실 수확 및 출하. 사과, 포도. 중순.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및 생리장애 예방. 고추 수확 및 건조 조제. 고추 병해충 방제. 총체벌레, 담배나방, 탄저병. 추석용 과실 수확 및 출하. 사과, 포도. 과수원 가을거름 주기. 복숭아. 표고버섯 발생 및 원목 관리. 하순.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및 적기 출하. 김장 채소 병해충 방제. 과실 수확 출하. 사과, 포도. 과수원 가을거름 주기. 사과 만생종 반사필름 피복. 시설 채소 하우스 보온 관리. 표고버섯 발생 및 원목 관리. 축산. 상순. 초지 조성을 위한 목초 파종 40kg HA. 축사 청결 유지 및 소독. 닭 인플루엔자 예방. 구제역 농가 예찰. 소 기립불능증 질병 예방 및 방역 소독. 중순. 알 낳는 닭점 등 사육 15에서 17시간. 달개 뉴캐슬병 예방 및 가축의 기생충 구제. 소, 돼지 교배, 적기 종부. 1차 발정 개시 후 12에서 18시간. 2차 1차 종부 후 12시간. 구제역 예방 일제 소독 실시. 하순. 논뒷그루 사료작물 파종 15에서 20kg 10회. 가축의 합리적 관리로 생산성 향상.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 소방청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대상은 거주지 관할 소방서로 8월, 11월 중 신청. 누리집, 전화, 이메일.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 허가 받은 아파트 거주 세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세대.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 소방관서 또는 지정업체가 직접 방문 설치. 일부 지역은 여건에 따라 선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인지시키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 없이 손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강원지방병무청 병역 진로 설계 화상 유선 상담 신청 안내. 대한민국 병무청 청춘 예찬. 청춘들의 병역 이행을 적극 응원합니다. 병역 진로 설계란 군복무가 학업, 경력의 단절이 아닌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병역 의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대상 18세 2007년 이전 출생 이상 모든 병역 의무자. 상담 시간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 공휴일 제외. 문의 033-240-6287에서 8. 상담 내용 6. 해병 공군 지원 및 선발 입영. 본인 희망월 입영 방법. 적성 전공을 고려한 특기 추천. 일반병, 전문특기병, 취업맞춤 특기병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병역 진로 설계. 사회복무요원 신청 시기, 본인 선택 선발 기준 등. 복무 분야에 따라 본인 선택 시 전공 및 직업 선호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개인 작업 선호도 감사 결과 유형 및 자격 면허 전공 등 바탕으로 추천된 군사특기 지원 시 가산점 1점 취득. 화상 상담 신청 방법. 강원지방병무청 군 지원 서비스.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 설계. 검사 실시 및 군특기 추천 후 화상, 유선 상담 신청. 직업심리 검사 비회원 로그인으로 직업선호도 검사 S형 검사 실시, 군특기 추천. 강원지방병무청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문화활성화사업.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조금은 특별한 피노키오. 출연진 홍다통통 김영노.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19시 정선 아리랑 센터. 전성 무료, 관람 연령 36개월 이상. 공연 문의 한빛 차트 02-989-2204. 부대 행사 및 관객과 함께하는 추첨 이벤트. 아이패드, 지역 상품권, 제세 공과금 본인 부담. 주최, 주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후원, 정선군,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기획 제작, 한빛 차트. 북평면 주민자치회.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나전역 야시장 야밤바.
북평 안악들의 솜씨 발휘. 다양한 북평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야반바로 마카무에 8월 30일 토요일, 9월 20일 토요일, 10월 25일 토요일. 나저녁 앞 옛 시장골목 18시에서 21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개별 공시지가 열람 안내. 열람 기간 2025년 9월 1일에서 9월 22일. 열람 대상 개별 공시지가에 열람을 원하는 누구나. 열람 내용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안. 열람 방법. 방문 군청 세무과 및 읍, 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033-560-2284 또는 1644-2828.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http://www.realtypric.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에서도 확인 가능.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 안내. 의견 제출 기간 2025년 9월 1일에서 9월 22일. 의견 제출 대상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사항 개별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 가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의견 제출 방법. 군청 세무과 또는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공시지가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방문, 우편, 팩스 가능.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http://www.realtypric.kr 에서도 가능. 문의 정선군청 세무과 033-560-2284 팩스 033-560-2587. 남성암 10명 중 1명은 전립선암. 당신은 안전하신가요? 강원지역암센터. 전국 남성암 발생률 2022년. 폐암 14.7%, 전립선암 14.1%, 대장암 13.3%, 위암 13.3%, 간암 7.4%. 강원도 전립선 암 발생률 2019에서 2022. 2019 10%, 2020 11.4%, 2021 9.5%, 2022 12.7%.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강원암등록본부. 전립선암이란? 전립선암은 남성의 전립선에 생기는 암으로 남성암 중 발병 빈도가 높습니다. 전립선암의 증상.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진행 정도에 따라가는 소변 줄기, 잔뇨감, 야간뇨 등 배뇨 이상이 발생하고 특히 뼈 전이가 흔해 골격 통증과 골절 위험이 높게 나타납니다. 전립선암 검진. 검진 대상 50세 이상. 혈중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 혈액에서 PSA 수치를 측정해 전립선암 가능성을 확인. 직장 수지 검사 DRE. 의사가 손가락으로 직장 안에서 전립선의 크기와 결절 등을 촉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9월은 전립선암의 날. 오늘의 검진이 내일의 안심입니다. 우리 집 라돈 무료로 측정해보세요. 신청기간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까지. 신청 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안내. 라돈이란? WHO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 물질 지정. EPA 미국 환경보호청 담배 다음 폐암 유발 물질로 지정. 땅속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자연 발생하는 라돈은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노화된 주택의 바닥 및 벽 등 갈라진 틈을 통해 집안에 축적되어 고농도, 장기간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내 라돈 농도 권고 기준 세제곱미터당 148BQ. 지원 내용. 실내 공기 중 라돈 무료 측정 및 고농도 세대 저감 컨설팅 무료 지원. 라돈 무료 측정 후 실내 라돈 권고 기준을 초과한 세대 중 고농도 순으로 생활 환기 습관 개선을 위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지원. 무료 제공. 부모님 어르신 대신 신청하여 알람기를 놓아주세요.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토양 인접 등 구조상 라돈 노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측정 관련 주의사항. 1. 최대 매트, 대리석 및 특집 제품의 농도 측정 불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 기술지원센터 1811-8336으로 문의 요망. 2.
습기가 많은 화장실,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근처 설치 금지, 측정 오류 발생. 3. 90일 측정 기간 중 이사, 인테리어 공사 등 환경 변화 시 측정 불가. 지원 절차. 올해 라돈 무료 측정 신청 시 측정 과정을 거쳐 다음 연도의 결과 및 저감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라돈 무료 측정 개별 신청. 매년 1월에서 10월까지 공단 홈페이지 선착순 마감. 공단 라돈 검출기 자택 배송 11월부터. 국민 신청인이 직접 검출기 설치.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 거실 등 대표 점지에 90일간 설치. 공단 라돈 검출기 회수 다음 연도 2월에서 5월. 공단 라돈 분석 결과 송부 다음 연도 6월부터. 공단 라돈 고동도 세대 저감 컨설팅 다음 연도 6월 이후. 신청 방법.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인터넷 모바일 신청. 홈페이지 핵심 사업 국민건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라돈 무료 측정 신청 신청하기. 관련 문의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라돈 콜센터 1899-9148. 보건소 이야기 정선군 보건소 2025에서 2026 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 안내. 접종 대상 13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접종 일정. 접종 시작일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접종 대상 생후 6개월에서 8세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접종을 처음 하는 경우 2회 접종 대상자. 접종 시작일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접종 대상 13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접종기관 병, 의원 및 보건, 지소. 보건, 지소의 경우 방문 전 전화주세요. 문의처 정선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560-4121 또는 2116. 1960년생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 접종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출생연도 60년생부터 생일 상관없음. 접종 백신 23가 폐렴구균 백신. 접종기관 병, 의원 및 보건, 지소. 접종비 무료. 문의처 정선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560-4121 또는 2116. 전화문의 후 방문. 진료소 제외. 제18회 치매 극복의 날 9월 21일. 치매 조기 검진 안내. 9월 21일은 치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치매 예방을 위해 인지 선별 검사 받아보세요. 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 검진 시간 평일 9시에서 18시 점심시간 제외. 소요 시간 10에서 15분 내외. 검진 장소 정선군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가까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준비물 신분증. 문의처 정선군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560-4144 또는 2922. 9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참여 방법. 1. 워크온 어플 설치 및 가입. 2. 보고 싶은 정선, 걷고 싶은 정선 커뮤니티 가입, 그룹 선택, 거주하는 읍, 면. 3.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4. 지정 코스 80% 이상 걷기, 워크온 코스 참조. 5. 리워드 응모하기. 챌린지 참여 기간 2025년 9월 1일에서 9월 30일. 쿠폰 소진 시 챌린지 조기 종료 가능. 성공 물품 수령. 수령 기간 2025년 10월 20일에서 10월 24일. 수령 장소 가입 시 선택한 읍, 면, 보건지소. 리워드 당첨자에 한하여 지급 개별 문자 발송. 2025년 9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보건 사업 연계 챌린지.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우리 모두 건강 동행. 걷기길, 사부급 도사고 가는 길. 걷기 목표, 코스 80% 달성. 성공 물품, 보온 보냉백 200개. 자세한 코스는 워크온 챌린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워크온 챌린지 관련 문의 정선군 보건소 건강생활팀 033-560-4006. 당번 약국 운영시간. 일요일 9시에서 13시.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9월 휴일 지킴이 참여. 9월 7일 해나온 최약국. 9월 14일 정다운 약국. 9월 21일 시장 약국. 9월 28일 사랑의 약국.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사북 고한,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 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고한읍, 유한약국, 591-2434. 사북읍, 명도 온누리 약국, 592-4544. 유명약국, 592-3823. 하이원 약국, 591-2287.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남면, 증산약국, 592-2287. 열양면, 조일약국, 562-1390. 임계면, 임계중앙약국, 563-3384.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국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이용. 정선군 보건소 예방의학팀 033-560-2195. 보건소 외래 산부인과 진료 안내. 관내 임산부 및 여성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정선 국립병원과 협력을 체결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합니다. 진료 내용, 산부인과 환자 진료 및 초음파 검사, 부인과 질환 진단 및 상담. 진료 장소, 정선군 보건소. 2025년 진료 일정. 진료 일자, 9월 16일, 10월 21일, 11월 18일, 12월 16일. 진료 시간 10시에서 16시. 생활법률 Q&A. 출처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Q. 저는 부동산 매매 계약한 매수인인데 계약한 땅 두 필지 100번지와 101번지 중에 일부 100번지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100번지에 대한 등기만 먼저 넘겨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도인 파는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 사는 사람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때 이 두 가지 의무는 기본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즉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주는 것과 매수인이 잔금을 내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상황. 즉 매수인인 당신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100번지만 먼저 등기를 받고 싶다고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죠. 이때 매도인은 100번지만 먼저 등기해 줄 테니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잔금만 먼저 주세요.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다 줘야만 100번지든 101번지든 등기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도인과 계약한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잔대금 전부에 대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6년 2월 23일 선고 2005-53,187 판결 참조. 다시 말해 매도인은 당신 매수인이 100번지만 먼저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해도 그 100번지에 등기를 해주려면 전체 계약에 대한 잔금을 다 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판단할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은 하나의 큰 약속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매수인의 편의상 일부만 먼저 등기를 받고 싶을지라도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 전체에 대한 대금을 온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일부만 넘겨주고 나머지 대금을 못 받게 된다면 매도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법원은 매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매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요구라도 전체 잔금에 대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수인이 특정 부분만 먼저 등기를 요구하더라도 매도인은 전체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등기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권리,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므로 귀하가 일부에 대한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의!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장학회 2025년 7월 16일에서 2025년 8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선군청 전선옥 100만, 맨투맨 미용실 이운미 3만, 안희준 임계면 물레리 3만, 마마꾸산 양산 삼이야기 10만,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 제1환경 전재현 3만, 정선군청 신성근 5만,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 유창오A 시스템 5만, 정선군청 최승수 5만,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광교회 10만, 정선군청 유선명 5만, 박영훈 정선읍 3만,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 협의회 정선지회 20만, 고용길 3만, 정선군청 이양아 5만, 정선군청 고기윤 5만, 봉양사리 천희종 3만, 정선군청 조대현 3만, 이봉우 신협 5만, 북평면 수감리 법받길 388-2산사야 10만,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 사과마루 신은학 5만, 기상대표 신다정 10만, 정선교회 이석재 목사 10만,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만, 나전주유소 김미숙 10만, 예민농협 500만, 상유재고택 10만, 제2의 수농축산기계 10만, 재경출양인사 전창주 전준영 10만, 정선의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 서경공업사 이상익 5만, 정선신협 2초선 3만, 기산전력 유은옥 10만, 정선의 팝대성 측량 이승호 5만, 노무법인산재 정선지사 전찬호 5만, 불새 노래방 대표 김수연 5만, 정선팜 3만, 사북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 푸른 나무지역 가동센터 김미정 5만, 정선중사 17, 정선고사 19, 큰구루회 3만,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 성균관유도회 정선군지부 회장 고 상호 5만, 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 정선군 군정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기획관. 정선군 홈페이지 열린군정 참여소통 문자알림 서비스. 2025 정선 아리랑제. 아리랑의 고장 정선, 그 노래가 울려 퍼진 지 어느덧 반세기 50회를 맞이한 정선 아리랑제가 더 넓은 세상과의 만남을 꿈꾸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리랑의 선율과 정선의 멋이 어우러지는 이 축제의 장에 늘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을 가장 먼저 초대합니다. 올해는 정선의 전통을 넘어 정선 아리랑이 세계로 향하는 특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우리의 노래에 마음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군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제50회 정선 아리랑제 일정표 메인 무대 축제 프로그램 및 일정은 추후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일 목요일 11시에서 12시 30분 아리랑 시니어 패션쇼 14시에서 15시 30분 아리랑 실버 합창대회 15시 30분에서 16시 초청 게스트 공연 가수 이규성 및 시상식 18시 45분에서 19시 식전 공연 뮤지컬 아리아라리 15분 19시에서 19시 40분 개막식 40분 19시 40분에서 20시 30분 초청 가수 공연 전유진, 손태진 불꽃놀이 26일 금요일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 아리랑 경창대회 학생부 12시 30분에서 13시 초청 게스트 공연 전년도 우승자 홍주현 13시에서 14시 아리랑 경창대회 일반부 14시에서 14시 30분 초청 게스트 공연 미녀 안소라 14시 30분에서 15시 아리랑 가사짓기 경창대회 시상식 18시 30분에서 18시 50분 아리랑 명창 김남기, 김형조, 김길자, 유영란 공연 20분 18시 50분에서 19시 30분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40분 뮤지컬 배우 최정원 협연 19시 30분에서 20시 10분 초청 공연 40분 뮤지컬 배우 최정원, 가수 신승태, 이은미 27일 토요일 14시에서 16시 A 팝댄스 경연대회 전순희 여울무용단 16시에서 16시 30분 초청 게스트 공연 배강원 BNP 무용단 전년도 우승팀 16시 30분에서 17시 A 팝댄스 경연대회 시상식 18시 40분에서 19시 밀양 아리랑 명창 공연 20분
19시에서 19시 55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한민국 대축제 55분 19시 55분에서 20시 45분 초청가수 공연 40분 라클라세 스탠업 철록담 28일 일요일 10시에서 11시 아리랑 팔씨름대회 한국전통예술원 태극 11시에서 12시 아리랑 줄다리기 대회 한국전통예술단 아울 12시에서 12시 30분 아리랑 줄다리기 팔씨름대회 시상식 16시에서 17시 30분 전국 아동 청소년 아리랑 합창대회 17시 30분에서 18시 초청 게스트 공연 뮤지컬 배우 서범석 합창대회 시상식 18시 30분에서 18시 50분 진도 아리랑 명창 공연 20분 18시 50분에서 19시 20분 정선 아리랑제 50주년 기념 주제 공연 30분 19시 20분에서 20시 초청가수 공연 40분 가수 황가람 육중환 밴드 레이저쇼 불꽃놀이 정선군 아라리 사람들 2025년 9월 343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